네, 약 1시간 전쯤 시작된 한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박병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 기자, 일단 한중 정상회담 시작된 지 1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한중 정상회담이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됐을 걸로 보이고요. 사실은 오늘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의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조만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만찬으로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두 정상이 공식 환영 행사하고 정상회담까지 진행 중인데 관련된 현장 영상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면 가장 좋은데 지금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아마 사후에 좀 시차 있게 영상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가 베이징 현지에 확인해 보니까 머지않은 시간에 관련된 영상이 순차적으로 다 들어올 거라고 하니까요. 잠시 뒤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병광 위원님, 지난해 11월 두 정상이 만났을 때는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정상회담 좀 어떤 분위기일 걸로 예상이 되세요? 거기 있어야 알죠. 근데 아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1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서로 상호 간에 첫 만남이었지만 분위기가 좋았고 또 2달 만에 이렇게 일찍 중국 측에서 정상회담을 받아들이고 또 양 정상이 재회하게 된 것은 그만큼 두 분 사이의 어떤 상호 신뢰라든가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두 지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민생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주고받을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일단 두 정상 테이블 의제에는 그런 어떤 원만한 주제도 있습니다만 좀 껄끄러운 민감한 현안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핵 잠수함 이 얘기 나왔을까요? 핵 잠수함 문제가 공식적인 의제로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공식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될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굉장히 중요한 성과물 중에 하나가 핵 추진 잠수함 문제였죠. 근데 이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껄끄러운 사안이죠. 왜냐하면은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구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군사력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것을 중국은 남북 관계의 긴장 상황으로 보는 시각이 있죠. 또 두 번째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지만 그것이 한미 동맹 강화와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측면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모두 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고 네.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비공식적으로는 얘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방어 목적의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점을 강조했겠습니다만 중국은 여전히 좀 반발 기조가 강해서 이 부분이 좀 약간 양측의 껄끄러운 사안이 되지 않았을까. 중요한 사안일수록 양측 간에 서로 이제 신뢰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는 게 낫겠죠. 첫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제3국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다른 잠수함과 달리 우리가 갖고자 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고농축 핵 연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농축 핵 연료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IAEA라든가 국제 원자력 기구와 국제 사회의 그 감시 내지는 그 어떤 그 협력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투명성을 가지고 추진한다.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중견국으로서 더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반드시 미국의 영향력에 복속되는 것이 아니라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독자적 그 작전 역량과 목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중 관계 구조 속에서 중국에게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민생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와 중국 간의 어떤 그 민생 분야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도 이제 이번 대통령 방중을 통해서 대략 한 15개 정도의 MOU가 체결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는 게 이제 과학기술 협력, 그리고 또 중소기업 간의 발전 상호 협력, 그리고 또 기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등등 이러한 것들이 실생활에 그 민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에 관한 이제 MOU가 체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나아가서는
전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른바 한한령 해소와 관련돼서도 중국 측에 우리의 요청이 전달됨으로써 순차적으로 해결되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 기자, 일단 회담이 시작된 지 1시간 그리고 한 2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회담이 끝나면 뭐 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마련이 돼 있나요?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공동 기자회견은 별도로 준비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이제 MOU 체결식이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아마 선물 교환을 한 다음에 곧바로 만찬을 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정상회담 시작과 함께 그 두 정상의 배우자들이 서로 만났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펑리위안 여사. 지난해 경주에서 못 만났잖아요. 이번에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김혜경 여사가 펑리위안 여사를 이제 중국 한국 대사관저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메뉴가 떡만둣국이었다고 해요. 이제 새해가 되면은 중국에서는 만두를 먹고 네. 한국에서는 떡국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 두 문화를 이제 융합시켜서 떡만둣국을 제공했다라고 청와대가 설명을 했고요. 이제 한중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여러 여성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다고 하고 이 자리에서 김혜경 여사가 두 번째 요리책을 낼 거다. 네. K-푸드의 중요성 이런 것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위원님, 그 펑리위안 여사 얘기가 나와서요. 중국에서 그 시진핑 주석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국민들 여론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펑리안 여사는 사실 1962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시 주석하고는 약 1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1986년에 두 분이 결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펑리위안 여사는 중국인민해방군 육군 소장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전투병과가 아니라 문화예술단에서 가수로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시진핑이 추진하고 있는 군부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펑리위안 여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